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년 만에 뒤집혔다.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거죠.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 두산건설, 성남FC 후원금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이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거예요. 좀 더 보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 7개월 만에 판단을 바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무혐의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기소 의견이잖아요. 성남FC 후원금 대가성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대가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성남시장 때 후원금 유치하고 그 대가로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 뭐 기부채나 비율이 뭐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이. 그리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 돈 흘러간 정황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제3자 뇌물 뭐 이런 게 또 적용이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기록 검토 후 기소 여부 등 결정한다. 일단 검찰로 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요. 사실은 이 성남FC 후원한 기업들이 꽤 돼요. 숫자가. 근데 이번 결정까지 다 포함되면 대부분은 무혐의. 근데 두산건설은 기소 의견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추가로 더 경찰은 봤다는 거죠. 지금 파악을 했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뭐 또 사업도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긴 쭉 무혐의, 여기는 기소 의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근데 오늘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1년 만에 뭔가 바뀐 거다. 무혐의였다 기소 의견으로 1년 만에 수사 결과 뒤집은 경찰 도마에 올랐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는 거죠. 애초에 수사가 부실했던 거냐? 처음에 무혐의로 됐다가 검찰로 갔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이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 게 이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부실 논란 속에 경기 남부청 이첩 2개월 만에 결론이 냈다. 그러니까 정치권 또 이게 또 싸움거리가 된 겁니다. 이 자체가. 어제도 치열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있는 문제다. 뭐 해명. 뭐 그렇다. 수사하다 보면. 뭐 이런 뜻이네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진영 변호사와 김종욱 전 행정관,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두 분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늘 충돌합니다. 오늘도 좀 예상됩니다. 지금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수사, 1차 수사라고 하겠습니다. 1차 수사, 2차 수사인데요. 1차 수사, 2차 수사가 이게 내용이 달라진 거는 2차 수사가 1차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은 거냐? 아니다. 이거 뭔가 지금 현 권력의 눈치 보고 입만 맞추는 거냐? 지금 시각이 딱 나눕니다.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다. 아, 정상화하고 있는 거다 지금. 봐주기 부실 수사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정상화됐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인데요. 사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 정도의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에는 뭐 100원까지도 자금 조사 다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금융자료 조회한 결과 지금 그중에서 여러 개 중에 두산건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기소 의견을 밝혔는데 예. 과연 두산건설만 그럴 것인가? 아마 경찰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는 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소환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뇌물과 관련되는 부패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만간 이 기소하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순히 지금 두산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바뀐 게 뭐냐라고 하는 바뀐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금 추적을 새로 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5월부터
두산건설을 비롯한 그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예. 관련되는 자료들을 충분히 더 확보했다는 그럼 점이 1차 수사 있는데 때는 그걸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유기를 그동안 했던 것이죠. 예.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나왔던 건데 예. 유의미한 진술뿐만 아니고 유의미한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핵심적인 증거들이 두산건설 측에서 나왔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막 검찰에서 어떤 추가적 수사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이 사안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의 과거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 과거 어두운 기운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계속 최근 관련해서 검찰이 상당히 예를 들면 개입하고 있는 정황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경찰이 이제 무혐의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예. 내용이 뭐냐면 성남 FC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그다음에 해당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보안 수사 하자 말자 내부에서요. 그래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더니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증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계속 경찰이 얘기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유의미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진술이 얼마만큼 확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만 원 단위로 탈탈 털었다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예. 그때는 안 나왔다가 갑자기 최근에 나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가 뇌물을 공여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3자가 누굽니까? 성남FC 시민구단 아니에요? 그럼 시민구단이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또 하나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찰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검찰에다 요청했어요. 영장을 갖다가 기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까지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이 민주당 수사와 관련해서는 소위 무혐의 사건은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소위 기소를 해야 된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영장도 기각하고 거기다가 또 더해서 예. 무혐의 불기소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의 손에 가게 되면 불균형적인 수사가 벌어진다.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검찰의 아주 안 좋은 과거 어두운 그림자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정치 경찰이 검찰- 한 수사인데 이 네. 검찰과 연결고리는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이 요구를 따라서 경찰은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김종욱 전 행정관은 뭔가 과거의 어떤 기운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주는데 최인현 변호사 반론하실 걸 표시하신 것 짧게 같아요. 예,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의 대자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원이라도 받았다고 했습니까? K스포츠단에 삼성이 돈이 준 내용과 이거는 거의 판박이와 똑같은 겁니다. 예.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된 사건과 거의 구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달리 평가될까? 오히려 그걸 안 한 것이 잘못인 것이죠. 전례가 있다. 예. 얼마 안 됐다. 그게 있는지 지금 뭐 이런 말씀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두고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제 치열하게 서로 공방 벌였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뭐 경찰 성남FC 뇌물 혐의 인정. 뭐 수사 결과 소개하고요. 야당에서는 이거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그냥 죽이기가 아니라 죽이기 3탄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거 보니까 빙사계 일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다. 아직 멀었다. 또 이런 반응입니다. 자, 그럼요. 여야 반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겁니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여야는요 논평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통해서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그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이 맞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늘 반복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자, 오창석 전 부소장.
경찰 얘기로 좀 좁혀보죠. 1년 만에 사실 경찰의 어떤 수사 내용이 달라진 거거든요, 지금요. 물론 검찰의 사전에 요구가 있었어요. 추가로 보완하라는. 경찰은 왜 달라진 겁니까? 경찰이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뭐가 더 말씀하셨는데 발견되고 찾아낸 거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네, 딱 정권 바뀐 거 하나 말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결정적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이재명 대표의 통장에서 예.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까 기사에는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거 글로 흘러가는 거는 뭐 네. 정황이 없다. 그러니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거를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만든 거다. 왜냐면 이게 경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정권이 하나 바뀌었는데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을 지난해 말부터 조사했는데 이달 초에 예. 불송치 결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랬죠. 똑같은 경찰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놔두다가 이제 송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이점은 누구 편인가 이겁니까?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에 돈이 찍힌 게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경찰이나 검찰이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 건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 이력, 학력, 허위 기재 경력 증명서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왜 불송치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건도 동일하게 예. 진척을 시키고 있었다라면 국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어렵지도 않아요. 허위 예. 경력이라든지 뭐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은 어렵지도 않은 내용을 똑같이 밀어붙이고 있었다라면 이 둘 다 경찰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하나씩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허위 경력 증명에 특검을 하자가 6대 3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 한 명만 하는 거 아니냐, 할 거 예.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중간에 물론 검찰이 개입은 했고요. 근데 이걸 이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1차 수사 때 경찰의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든지 아니면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건지. 왜냐 입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내용이.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 만에 결과가 뒤집히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비판이 신뢰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이건. 전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비판이 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첫 예. 번째는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작년 정도죠.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성남 FC가 후원받은 금액 일부가 예. 성남시의 체육단체로 들어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수사에서 드러났다라는 당시의 언론 보도들이 그런 많았습니다. 보도가 있었다.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1차 수사 당시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소환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대해서 경찰이 당시에 이재명 예. 도지사 당선 무효형 선거 이후에 경찰 수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가면서 경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경찰이 좀 비판돼야 된다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비판은 수사 주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해 검찰 수사, 보안 수사가 있었던 뒤에 당시에 올해 2월이죠. 경기 남부청장이 전 청장입니다. 예. 그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어서 안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은 그렇죠.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예. 최근에 또 남부경찰청장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바뀐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찰이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을 감수하고 또 앞으로 수사 결과로서 명백하게 좀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정치권 여야 상황 보면요. 어떤 수사 상황을 놓고 반응을 보이는 싸움을 하죠. 그리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법원으로 갑니다. 뭐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리죠. 기소 침묵 지킨 이재명. 어제 뭐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서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당 대표실의 대장동 키맨 정진상 기용. 측근 중에 측근으로 통했죠. 대선 때도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 이런 자리에 정진상 기용입니다. 측근을 기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좌관도 이미 이른바 이제 성남 라인이라고 이 이름이 붙여진 분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심 정진상도 가세하는데 여기 보면 성남 경기 라인 방어선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될까? 오늘 뭐 봉하마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예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국 전 행정관님, 이거는요. 사실 정진상 대장동 관련된 인물이에요. 지금요. 뭐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남 라인이 민주당 내에서도 완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수사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계속 흘러가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른바 같이 그냥 뭐 순장조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일단 내부에서 좀 이견이 꽤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씨가 기용됐을 경우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굳이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근데 있었던 것 했어요, 같고 지금. 네, 또 하나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된 건데 대체적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들은 핵심 측근이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 전체적인 당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정책 총괄 조정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실무적인 총괄 문제들은 정진상 씨에게 정무조정실장을 맡겨서 일을 추진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을 앉힌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까지 검찰이나 어떤 집권당의 파상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위 정진상 씨를 정무조정실장이 앉혔을 경우에 예.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이거 분명히 아까도 있다.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방어선 구축한 거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볼때 이런 저 얘기가 방어-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진상 씨 한 명으로 방어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얼마만큼 성실하게 수사와 관련된 예. 내용과 관련해서 소명해 낼 것인가, 그래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반적인 전략적 구도 속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씨가 정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정진상 씨의 능력을 제가 이분이 예. 상당히 일을 잘하고 예, 예. 티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분들이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측근에 앉혀서 일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에서 이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 다시금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 일단 이미 뭐 발령이 났기 때문에 논란이 이미 시작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예. 핵심이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대선 전에 얘기했듯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민생의 핵심적으로 민생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 예. 이 두 가지를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진상 씨 개인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조 변호사가 옆에서 김종국 전 행정관이 말씀하시는데 뭘 이렇게 계속 적으세요? 뭘 말씀하실 걸 준비하신 건가요? 윤석열이 하면 안 되고 예. 이재명이 하면 됩니까? 아. 이게 바로 당내 권력의 사유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진상 최근에 프로필을 대통령실 뭐 인사 논란 이런 거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거네요. 정진상 씨 그 프로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누구였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 문제됐던 백모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경리였었습니다. 그렇게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당내에 2년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측근에 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그것 굉장히 웃긴 것이고 아. 결국 그 지금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좌진상 우동규라고 해서 뭐 이재명의 관우가 정진상이고 이재명의 장비가 예. 유동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이게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측근 문제가 있으니까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장동 발언이 근처에 있었어요. 아파트까지 지금
그 분양받았다는 지금 얘기가 예.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논란의 인물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당 당 운영인지 당내에 비판적인 여론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굳이 기용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을 좀 아까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화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적으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옆에서 계속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용이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뭐 기자들이 많이 주목할 것 같아요.